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막 이걸 깼는데 안 깨져. 유난히 단단히 굳어 좀처럼 깨지지 않는 콘크리트. 바로 그때 내 팔 바로 앞으로 떨떨떨떨떨 해서 굴러 내려가고 있더라고. 그렇게 백골사체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백골사체가 발견된 곳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청천공단 내 한 공장이었는데요. 지난 2016년 4월 28일 해당 건물을 산 건물주가 외벽 방수 공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에 매장되었던 백골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가로 130, 너비 90, 높이 40cm의 좁디 좁은 콘크리트 구조물, 그 안에 알몸으로 유기되어 있었던 시체의 주인공은 바로 일체불상의 백골화된 변사체. 한마디로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을 만큼 백골화가 다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백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요? 20대 전후 여성으로 확인됐고요. 그 신장이 162에서 170cm 가량. 그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어금니가 생전에 탈골된 상태라는 그 시멘트로 타설하는 과정에서 변사자의 지문이 시멘트에 굳어 있는 상태로 발견돼서 저희들이 그 치과에서 사용되는 실리콘을 넣어서 지문을 채취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히 시체를 감싸고 있던 시멘트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발견됐지만 이 역시 현재까지 일치하는 사람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사체 발견 현장을 한번 살펴보죠. 콘크리트 안에는 백골 사체 외에 시신의 얼굴을 덮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베개와 빈 담뱃갑 하나, 그리고 라면 스프 용지가 함께 묻혀 있었는데요. 자, 대략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인천 부평구 청천공단 내 한 공장 건물의 야외 화장실 옆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백골화 시신이 나온 거죠.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덕성63이라는 이름의 무연고 시신으로 현재는 매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덕성63은 키는 162에서 170cm 사이고요. 20대 초반의 몽골계 여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몽골계라 함은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계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 청천공단은 예전에는 외국인들도 무지개 많고 한국에서도 많고 막 무지개 많이 있었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일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특징은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어금니 하나가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외 얼굴을 덮었을 것으로 보이는 베개, 라면 스프 봉지 하나, 빈 담뱃갑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문 채취도 했지만 아직 일치하는 사람은 찾지 못했고요. 그럼 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범인에 대해 제일 먼저 생각해볼 문제는 바로 이거죠. 범인은 왜 굳이 사체 유기에 콘크리트를 사용했던 걸까요? 보시다시피 공장 주변은 야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옛날에 여기 사치도 안 들었어요. 무섭다고. 우리도 7시간 문 닫으면 나도 혼자 나갔어요. 밤도 꽤 긴 편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다. 이건 기본 일반인들이 생각할 만한 방법일까요? 콘크리트 작업에 대한 순서나 개념이 없다면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공간에 그 정도의 시멘트를 채우려면 어쨌든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자, 최소한의 재료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시멘트 블록이 10개, 그리고 개당 무게가 40kg인 시멘트가 7포대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위해서는 물도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 주변엔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날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시멘트가 생소한 저한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왜 이렇게 번거로운 콘크리트를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자, 이유를 따져보기에 앞서서 보통 범인들이 사체를 유기하는 데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범행 자체의 은닉이죠. 뭐 그런 일이 없었다, 어떤 그런 범행이 아예 없었다, 이런 거겠죠. 자, 두 번째 목적은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거를 꺼리는 거죠.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바로 내가 용의선상에 오를 것 같은, 그래서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이 안 되게끔 하려고 유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한 범행 현장과의 분리를 위해서 유기를 합니다. 이건 사체가 발견이 되든 말든 범행 현장만 안 들키면 된다, 이런 목적이죠. 1번으로 갈수록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목적에 아주 충실해 보입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완벽하게 은폐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범인은 반드시 범행을 은폐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과 가장 안전한 장소,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죠. 이 범인한테는 콘크리트 타설이 가장 잘하는 방법이고 계단 밑이라는 이 공간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시멘트를 구하고 바르고 하는 거에 익숙했던 사람이었겠죠. 자, 장소가 여기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주인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해요? 아니 이게 직원들이 그랬으면 사장이 야 이거 누가 여기다 공구리 쳤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장이 치면 직원들은 뭐라고 안 하죠? 한마디로 이 건물을 내 맘대로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사람, 건물 주인이겠죠. 만약 내 집에서 외부인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부산 영도구에서 있었습니다. 2005년 6월에 한 60대 남자가 내연녀 살해 혐의로 잡혔는데요. 안에다가 전부다 도망내고 가서 수용한 거지. 말하나 가출했다. 온데 사주로 댕기고 막 그래. 노름방마다 사주로 가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갖고도 옥수로 오래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어요. 자식들 벌써 결혼 다 시키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3년 전에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집 안방 구들장 아래에 콘크리트로 묻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 위에서 무려 3년이나 자식들 결혼도 시키며 살았던 겁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 건물주를 한번 체크해보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건물은 1990년도에 지어진 후로 백골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해당 공장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공동명의를 포함해서 총 4명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백골 사체가 안매장된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에 건물주가 누구였는지, 결국엔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6년도 7월 달에 왔을 때 이거 좁아서 튀어나와서 우리가 알았어요. 원래 화장실이었는데 1990년부터 2006년 7월까지 건물 지하를 빌려 사업을 했다는 부부는 자신들이 있을 당시에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24일에 한 청소업체가 찍었다는 이 한 장의 사진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 시체가 안매장된 시기는 2006년 7월 이후부터 2013년 11월 24일 전 대략 7년 정도 사이에 안매장이 되었다는 거죠. 너무 길죠? 자, 이 기간을 좁혀줄 단서가 또 있었죠. 콘크리트의 중성화 정도와 사체 옆에서 발견된 스프 봉지에 라면이 유통되었던 시기, 그리고 담뱃갑의 디자인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범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안매장한 시기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가 됩니다. 이제 한 3년 정도로 좁혀졌죠. 자, 그 당시 공장의 소유자는 서모 씨와 이모 씨의 공동 소유였고요. 특정이 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이 두 사람이 해당 건물 1층에서 각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기억이 뭔가 좀 다릅니다. 서 사장님이랑 그쪽은 또 기억 전혀 없었대요, 그게. 그런데 이 사장은 있었다고 했고. 자, 그때 당시 콘크리트 구조물을 봤다고 말하는 이 사장과 그런 구조물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서 사장, 누구의 기억이 또 정확한 걸까요? 그리고 지난 2013년에 이 사장이 서 사장에게 공장을 팔자고 제안을 했고, 서 사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은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는데요. 혹시 팔고 싶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친구는 이제 팔자. 나는 안 판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래 에이씨 팔자 그냥. 당할받고 당했다니까요. 얼마나 사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장님. 정말 당할받고 당했으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힘들어도 다 해드렸어요. 대단하게 지금 저는 저한테 전화 너무 오는 스트레스 거 아세요? 받아가지고 뭔지 아니요. 저를 완전히 사람 사주해서 뭐 했다면서 그 질문이라고요. 그런 질문까지 왜 사람이 그런 질문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여태껏부터 왔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나 심하게 화가 난 걸까요? 아니, 뭐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게 범인이다 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화가 날 수 있죠. 원래 말투가 이럴 수도 있고 그간 경찰 수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서 사장은 정말 콘크리트 구조물을 못 봤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예. 자꾸 그런 거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일만 하고. 근데 여전히 못 봤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이 서 사장 부부의 조금 특이한 행적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 붙었는데 거기는 일단은 그 삼시창 꽂고 그 돼지 내장을 빼놓고서는 돼지 통째로 놓고 떡 해놓고 기가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 뭐 저기 있었으니 안 쓸 수가 없지. 부담을 불러가지고 한 개 5번 정도. 굿을 5번이나 했다.
그것도 삼지창과 돼지사체가 통으로 등장한 굿을 말이죠. 자, 삼지창과 돼지사체가 등장하는 굿은 보통 제수굿이나 타살굿을 할 때 쓰죠. 근데 제수굿도 이런 형태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로 타살굿을 할 때 이런 형태를 많이 합니다. 타살굿이라는 건 피를 흘려가며 죽은 원혼을 달래기 위해 재물을 바치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굿입니다. 이런 굿을 하는 게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굿입니다. 이런 굿을 5번이나 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서사장이 새로 이사간 공장 주변에는 곳곳에 엄나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엄나무라는 거는 잡기를 쫓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5번이나 행했던 커다란 굿, 그리고 엄나무. 이들은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물론 이게 이들이 어떤 범인일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민속신앙에 심취되어 있는 사랑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이건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제 100번을 양보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찍힌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이 사진은 분명 청소업체가 청소를 끝내고 촬영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지금 사진 사장님 직접 찍으신 거예요? 아니요. 사장님 찍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제가 보냈대요? 청소업체 사장이 찍은 사진이 아니다. 이 사진은 경찰의 증거품 목록에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서 사장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입수된 사진이었죠.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해 서 사장은 2013년 겨울에 청소업체를 불렀고 업체 사장이 찍어 보내준 사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분명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일요일 날인데 11월 24일이죠? 자, 청소업체의 장부를 확인해본 결과 사진이 촬영된 2013년 11월 24일에는 이 사장님은 서울 가자동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12월 18일이네. 그리고 부평의 서 사장의 공장을 청소한 건 그로부터 약 20일 후인 12월 18일이었습니다. 이 청소업체 사장은 11월에는 사진을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11월 24일에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걸까요? 서 사장이 아닐 수는 있지만 서 사장의 핸드폰이 찍은 건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사진은 왜 찍은 걸까요? 이렇다 할 피사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단풍이 들었거나 어떤 풍경이 빼어나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무엇을 찍었든 찍은 사람에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찍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촬영된 2013년 11월 24일은 자신이 사용하던 공장 1층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거기를 떠나야 하는 시점이 임박했을 때라는 거죠. 근데 아까 서 사장의 답변을 기억하십니까? 그 위치에 그렇게 콘크리트 타설된 게 구조물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제가 문제냐고. 예. 자, 있는지도 몰랐던 존재를 찍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거짓말의 의미는 결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그녀의 신분을 찾기 위해 뿌려졌던 전단지입니다. 덕성 63호. 우리는 그녀에 대해 연령대와 키 정도엔 아직도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그녀를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전 경인 아라뱃길 사건의 피해자죠. 그 피해자도 신장과 혈액형, 성별 정도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자, 경찰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두 사람은 모두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모두 외국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을 죽인 두 범인의 공통점은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범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사체를 유기하는데 악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실종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이 두 여성의 본명이 하루빨리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